2년 동안 여수시는 소통 행정에 주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여수시가 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민선 6기 2년 여수시정에 대해 성과는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는 의견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에서 만나본 시의회 의장은 시민단체나 의회와의 진정한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록도 병원에 있던 한센인 생활유품들이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한센인들의 생존을 위한 지혜와 실상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2년 기획 보도, 오늘은 여수시입니다. 여수시의 민선 6기 2년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속에서 관광 인프라와 복지 분야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고 일부 공약 사업이 벽에 부딪힌 가운데 줄어드는 인구 또한 남은 2년의 과제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 강화. 주철현 여수시장이 민선 6기에 들어서며 행정에 가장 중점을 둔 방향입니다. 100명의 시민위원회와 각종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여수시는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민선 6기 출범 2년 동안 제조업과 관광 숙박업을 중심으로 62건의 5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박람회장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지난해만 1,300만 명이 여수를 찾는 관광 해양 도시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이 참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여수 전체가 좀 활기가 넘치고 젊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관광객이 굉장히 국적이잖아요. 여수시는 한 해 예산의 35%를 시민 복지 분야에 반영할 정도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와 서민 생활 향상에도 행정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도립미술관과 예술고 등 굵직한 대형 사업 유치에 실패하고 사립외고 등 일부 공약 사업도 여론 결집에 실패함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역을 떠나가는 인구를 어떻게 붙잡아 30만 명을 다시 회복하느냐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모든 사업들을 빼앗기게 됐고 여수 시민들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수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앞으로 2년. 남은 민선 6기 2년은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된 시책 추진과 완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처럼 여수시는 민선 6기 2년 동안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을 기울여 왔는데요.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민선 6기 남은 2년간 여수시가 나아가야 할 행정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민선 6기 2년 동안 여수시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벌써 민선 6기 전반기가 지나갑니다. 평가를 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여수시가 도내 1위, 전국 시단위 7위를 기록한 것과 작년 관광객 1,300만 명이 방문한 것에 대해 집행부는 큰 성과라고는 하나 여수시는 도립미술관을 비롯하여 전남 동북권 예술고와 전남 공무원 교육원 유치에 잇따라 실패하였고 경도 복합 리조트 공모에 탈락하면서 전남 제1도시의 자존심을 구겼으면 특히 명문고 설립과 국제교육원 유치, 돌산 맛테마공원 조성 과정에서 지역 내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난해 관광객 증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여수 관광이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했지만요. 질적으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네. 여수는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확충된 SOC와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로 높아진 도시 브랜드로 최근 몇 년간 1,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는 하나 주차난과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음식값 인상 등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늘고 역기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광객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의 실익이 되고 지역민이 불편 없이 살아가는 행복지수 높은 관광 정책이 필요하고 질적 팽창이 되도록 숙박 음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과 여수 밤바다 등과 같은 여수만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민선 6기 이제 앞으로 2년이 또 남아 있는데요. 여수시가 어떤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남은 2년은 민선 6기 후반기로 여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소통 행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 결정을 할 때 쌍방향 소통을 하기엔 아직 부족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들 얘기합니다. 특히 주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 시에는 시민단체나 의회의 제동을 타다기 전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민의 대변 기관인 우리 의회와도 충분한 교감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회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상생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수 경도 골프장과 콘도가 중국 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때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중국 업체가 경도 골프장과 콘도 매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어 빠르면 올 하반기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업체는 대기 환경이 좋은 한국 휴양시설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발공사가 경도 골프장과 콘도를 매각하면 부채 1,900억여 원을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에서 거세게 폐지를 요구해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주축이 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서민, 반민생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서울대에 막대한 권한을 주면서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에 동조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에서 80대 고령의 여성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생진드기 매개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84세 여성이 지난 7일부터 야생진드기 매개 질환 SFTS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 악화돼 지난 10일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숨진 여성은 지난달 여수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전남 지역 두 번째 환자이자 올해 첫 사망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해양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고 있는 현장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정상적이라면 이 폐기물들은 재활용 공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활용 공장은 이미 폐기물이 포화 상태였고 보관하는 방식은 말문이 막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고발합니다. 전남의 한 농공단지에 있는 해양 폐기물 재활용 공장입니다. 폐어망과 스티로폼, 로프 등 해양 폐기물이 길고 높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하루 재활용 처리량을 계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하루 40톤 처리할 수 있다고 신고된 이 공장은 최대 920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700톤이요? 요즘 부피가 있어서 그렇지 무게는 얼마 안 나갑니다. 과연 그럴까? 폐기물을 절단하고 세척하는 장비는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업체 측의 공문에는 공장 내부 방치 폐기물이 3,000톤이 넘는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 공무원 답변은 업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빡빡거리는 것은 한 900에서 한 1000여 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침출수 방지를 위해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이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업체의 답변도 단속 공무원의 설명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이제 건물을 쌓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연분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필요 맞춥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 폐기물이 썩어서 침전물이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게 썩어서 환경에 크게 오염이 되는 그러한 지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장에서 처리됐어야 할 3,000톤가량의 폐어망은 지자체 경계까지 넘어 완도군의 공터에 수년째 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공장에서는 폐기물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어 은폐하려 했다 적발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면으로 공구를 해버렸는데 콘크리트로 쳐버렸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서 할 방법이 없죠. 벌써 수년째 해양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불법을 저질러온 이 공장에 내려진 조치는 방치된 폐기물을 빨리 치우라는 것뿐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소장된 한센인 생활유품들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등록 예고한 유품은 과거에 한센인들이 치료와 생활을 위해 제작한 치료용 칼과 단축기우개, 그리고 강제 노역 현장에서 사용된 시멘트 블록 형틀 등 모두 8종, 14점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유품들이 생존을 위한 한센인들의 지혜와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신북항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가 오늘 신북항 공사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와 토목항만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늘 오전 신북항 공사 현장에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방파 호환 시공에 사용된 시료 9개를 선별해 한국건설시험환경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여수 신북항 축조공사는 총 사업비 1,234억 원을 들여 방파제와 호환 1,360m를 건설하는 것으로 최근 공사 과정에서 불량 사석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예술계 석학들이 모인 아시아 문화 포럼이 오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창조 산업과 도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도시의 발전은 창의성에 기반을 둬야 하고 문화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낡은 회색 담장은 화사한 벽화로 변신했고 고단한 산동네 계단길은 알록달록한 색동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쇠락과 공동화의 길을 걸어왔던 도심마을에 청년 예술인들과 기업의 손길이 닿은 지 2년. 양동 발산마을은 광주의 셀카 명소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문화 포럼에 참석한 창조도시 권위자 찰스 랜드리는 발산마을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도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한 랜드리는 과거의 도시계획이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제는 창의력과 문화를 배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reativity is a renewable resource and heritage is less renewable. It can be reinterpreted, of course, but it is the tension between the two that I think is fantastic. 한국을 대표해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우창 명예교수는 문화란 인간의 창의성이 확장돼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은 기술의 발전과 도시 발전은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다양하면서 평화롭고 조화된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문화와 도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생각을 나누고 광주를 탐구하는 아시아 문화 포럼은 내일까지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오는 9월 3일부터 5일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시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겪는 희로애락을 주제로 작품성과 오락성을 고루 갖춘 국내외 작품들을 초청해 상영함으로써 동물을 주제로 한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가족 콘서트,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한 유기견 입양 행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캠핑 등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철강기술 명장으로 광양제철소 출신 2명을 포함해 3명을 선정했습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전기 설비 분야 소속인 김성남 씨와 자동차 강판 분야의 신승철 씨, 포항제철소 고로 설비 분야 김차진 씨를 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포스코 명장에게는 자사주와 상금 등 2천만 원에 이르는 부상과 함께 특별 승진과 퇴직 후 인재창조원 자문교수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교를 파령대교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 명칭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을 찾아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파령대교라는 명칭은 그동안 섬의 이름으로 대교 명칭을 결정해왔던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